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2025년형 11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백업해 두었던 데이터를 기기에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윈도우와 맥 모두 가능하며 운영체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맥에서는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파인더를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연결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여기에도 표시됩니다. 그래서 파인더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기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저장소가 보이는 대신 다른 형태의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제 화면에 보이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윈도우에서는 뭔가를 다운로드 해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열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이 프로그램은 오직 여기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브라우저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윈도우 제품을 써야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애플 디바이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의 정식 버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리뷰에 주목해 보세요. 2점 1점인데 이건 아이튠즈보다도 더 낮은 점수예요. 수조 달러짜리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서 오히려 이전 것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아이튠즈의 업그레이드 혹은 개선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고친다면 더 나아져야 하는 게 맞는데 애플의 기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멍청한 놈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돈을 줄 테니 이 프로젝트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애플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기기 관리를 위해서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도대체 왜 아직도 아이튠즈를 써야 하냐고요? 예전에는 그걸 썼었죠. 그런데 이제는 기기를 연결해도 아무 옵션도 안 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기기가 실제로 아이튠즈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튠즈가 최신 기기들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전 기기들 예를 들어 아이폰 3G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이튠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최신 기기들에는 예를 들어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 수가 없죠. 그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멋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요. 이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애플 기기 관리 기능은 아이튠즈가 하던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접 열어서 보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하는 일은 애플 기기만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추가적인 다른 프로그램 없이는 제대로 기기를 관리할 수도 없어서 좀 어이없죠. 예를 들어 음악을 가져오고 싶어도 먼저 애플 뮤직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애플 기기의 음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메타데이터나 그런 정보들도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음악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건 예전 아이튠즈보다 훨씬 열등하고 나쁜 버전일 뿐이에요. 어쨌든 기기를 처음 연결하면 이 컴퓨터를 신뢰할지 선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맥에서 파인더에서 아이패드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페이지와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백업을 복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하거나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어요. 백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컴퓨터에서 했든 클라우드에서 했든 두 가지 모두 복원 항목 아래에 여기에서 다 표시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컴퓨터에만 백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복원에 대해서는 크게 보여드릴 게 없지만 어쨌든 복원을 하려면은 여기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각각의 날짜도 함께 표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방금 전에 만든 백업이죠.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초기화된 기기이지만 그래도 시연용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기기가 마치 초기화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애플 복원의 멍청한 설계는 먼저 기기를 초기화한 다음 지원되는 데이터만 복원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보 같게 들린다면 정말로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패드에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들이 있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백업을 하는 방식이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파일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건 너무 똑똑한 방법이겠죠. 대신 애플이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팁스 같은 앱이 있다고 하면 애플은 이 기기에 팁스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정보만 저장합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 링크가 있으니 기기를 복원할 때 그냥 가서 직접 받아오라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애플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찾을 수 없거나 앱스토어에서 그 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건 전혀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정말 멍청한 설계죠. 아니면 악의적인 준수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제 복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기기가 초기화됩니다. 즉 지우고 복원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논리네. 이런 식이죠. 누락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삭제 후 재입력하는 방식이죠. 참 대단한 설계네요. 이런 멍청한 방식 때문에 작업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훨씬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기기가 완전히 공장 초기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기가 초기화를 거치고 초기화가 완료된 다음에야 그 설치 과정에서 복원을 통해 가져와야 할 데이터 정보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한 설정 화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초기 설정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미 기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역시 좀 멍청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모든 게 초기화되고 추가적인 단계를 강제로 거치게 되네요. 어쨌든 이 과정은 아마 1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봐요.
보시다시피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설정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설정보다 보통 더 짧으니 쭉 진행하시면 그 시점에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